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CT 헬스케어 팀 출장의 달인 김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사드려야 하는데 시국 상황으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마트 밴드, 일명 활동량계라고 하죠. 스마트 밴드 활용법 및 참고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마트 밴드를 사전에 테스트하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게 딱 맞는 제품인지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제품의 어떤 장단점과 특이사항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서비스 구조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스마트 밴드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지급하고 이 앱은 스마트폰에서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밴드에서 측정된 활동 정보들이 전송이 되면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런 수집된 정보들이 누적되어서 대상자마다의 어떤 활동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그 활동 패턴들을 통해서 온라인 상담들을 제공하게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려면 우선 반드시 선이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겠죠. 뭘까요? 네, 바로 페어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려서 표현한다면 이 밴드를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밴드와 내 스마트폰 내 앱과 연동시키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밴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이용자용 앱 사용 매뉴얼을 저희가 보내드렸었습니다. 거기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주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세븐일렉사의 HR 2.5 버전, 2018년도부터 사용이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HR 3 버전, 화면에서는 지금 흑백인 것 같지만 이거 칼라 버전으로 올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트론사의 PWB 400 버전, 마지막으로 인바디사의 인랩 워치형 버전, 이렇게 네 가지형이 올해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공통된 그 걸음수라든가 소비 칼로리 외에 차이점으로는 지금 충전 방식을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세븐일렉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가 분리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도 마찬가지고요. 분리를 하게 되면 어, USB 단자함에다가 충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집게형 충전 크레들이 별도로 제공되고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충전 허브집을 통해 가지고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그 화면은 뒤에 각 제조사별로 설명드릴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충전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 경험을 비춰보면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 다양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밴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충전 이외에도 평상시에도 좀 잘 빠질 수 있다라는 단점. 그리고 크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전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충전할 때마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이제 충전을 했을 때 장착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지, 예를 들면 녹이 쓴다든가 충전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선택하는 데 좀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2019년 점유율 요거 보시면 궁금증 생기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수행했던 보건소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는지 요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렉사의 HR 2.5 버전은 작년에 한 약 20% 정도의 점유율을 보였고요. HR3 버전은 올해 신규니까 패스하고요. 파트론사 같은 경우에는 약 33% 정도의 점유율. 마지막으로 인바디는 네, 약 한 45%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심박수입니다. 그냥 만보계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심박수 기능을 공통 기능으로 좀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앞장의 슬라이드에서도 나왔었지만 저희 사업에서는 중강도 운동의 어떤 실천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미션으로 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에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를 좀 발간했는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 활동 150분 이상 혹은 고강도 신체 활동을 135분 이상 하라라는 권고 사항이 나와져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요, 2018년도에 미국인을 위한 신체 활동 지침을 발간했는데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 활동 150분에서 300분까지 혹은 고강도 신체 활동을 75분에서 150분까지 실시하라는 권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강도 신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인지해서 건강 행태 개선으로도 저희가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중강도 신체 활동을 그러면 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설문으로 이분들이 했냐 안 했냐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으로 물론 대상자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왕이면 스마트한 사업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리얼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 사업에서는 과감하게 중강도 신체 활동의 어떤 수행 여부를 어, 지급드린 활동량 스마트 밴드에서 심박수 데이터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시도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앞서 드렸던 활동량계의 심박수 기능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조사별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예, 화면을 보시죠.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세븐일렉사의 HR 2.5 버전입니다. 예,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네. 앞서 화면에서도 제가 화살표로 표기를 해드렸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터치하는 방식입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시간, 그리고 걸음수, 그리고 소비 칼로리, 그리고 이동거리, 그리고 심박수 요 기능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네, 잘 보이시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롱프레스가 있습니다. 롱프레스 말 그대로 오래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또 시간이 선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운동합니다라는 거를 기기에다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거죠. 어, 걷는 거 이외에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별도의 내가 어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렇게 눌러주고 하시게 되면 어, 중강도 운동으로 반영이 되는 요런 기능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HR 2.5 버전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2017년 버전이고요. 2018년도에는 HR 2.5 버전인데 이 차이는 요 금색 테두리만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롱프레스 기능, 예, 수동으로 내가 운동하고 있다라는 기능을 좀 넣은 거고요. 어,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5분 단위로 측정이 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운동 모드 들어가게 되면 이제 1분 단위로 측정되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 외에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1분당 145걸음을 5분 동안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디바이스에서 중강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운동 모드로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어, 경험상 대상자분들이 1분에 145걸음을 5분 동안 이렇게 지속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라는 것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롱프레스 기능을 중강도 운동에 반영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앱 쪽하고 이제 연동이 될 때 이런 심박수 데이터라든가 걸음수 데이터가 넘어오면서 많은 배터리 손실률이 좀 높습니다. 이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8시간이 지나면 완전 방전이 됩니다. 이전에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배터리 깜빡깜빡하는 표시가 뜨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뜨면 반드시 충전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 완전히 방전이 되게 되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은 연동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은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전을 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의 활동에 이렇게 걸음수가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 오른편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게 중강도 운동을 별도로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강도 운동을 얼만큼 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롱프레스 기능으로 할 수도 있고 1분간 145걸음을 5분 이상 지속하는 자동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 1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이 기능을 안 넣었었습니다. 롱프레스는 인위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뢰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지에서 안 넣었었는데 18년도부터 목표에 반영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참작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즉 중강도 운동 반영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저희가 이 기능을 넣었냐? 네, 18년부터 넣었던 이유는 대상자분들의 컴플레인이 많았었어요. 이 중강도 운동을 넣었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했는데 기기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품은 같은 동 세븐일렉사에 올해 새롭게 신규로 도입되는 HR3 버전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데 똑같습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하게 되면은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차이점은 칼라 버전이라는 거 한번 보일까요? 자, 시간 밑에 또 걸음수도 함께 보입니다. 그리고 또 걸음수 한번 나오게 되고요. 소비 칼로리 그리고 심박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기능이 있는데 스탑워치 그다음에 이제 롱프레스 대신 뛰기 걷기, 뛰기, 뭐 요런 기능들이 롱프레스 대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 지금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이점은 롱프레스 기능이 없다. 그냥 뛰기에서, 걷기에서 내가 실제 진짜 운동한다 그러면 이때 롱프레스를 누르면 됩니다. 오래 누르면 별도의 이런 시간이 구성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어, 또 교육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교육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거 제가 아까 또 밴드는 분리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빼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이게 잘 빠질 수 있다. 혹은 여기가 헐렁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앞에 실물로 보시는 것처럼 이 HR3는 HR 2.5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좀 기능들이 좀 더 들어가 있다. 스톱워치라든가 이 걷기 뛰기로 이제 롱프레스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화면이 별도로 추가됐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요. 145g을 5분 동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작을 해서 기능을 좀 넣은 것 같습니다. 1분 내 90에서 한 120걸음 이내로만 지속하면 자동으로 운동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좀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외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제품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파트론사의 PWB 400 버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원형 모형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앞에 세븐일레 버전과 동일한데 터치 방식이죠.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시간, 배터리 잔량, 그리고 걸음수, 그리고 심박수, 그리고 소비 칼로리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 스타트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스타트 기능은 롱프레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스타트 버전에서 길게 눌러주게 되면 별도 시간이 잡히게 되죠. 나 지금부터 운동합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능 외에 다른 건 없고요. 어, 충전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이게 아까 그 크레들입니다. 충전 크레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단자함이 있어서 요 뒤에 있는 요 충전 단자함과 맞물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보면 이게 충전이 되는 방식이고 여기에 이제 USB 그 충전을 꼽게 되면 충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면에 이제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어, 위에서 또 장단점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요 화면 보십시오. 네. 여기 이제 파트론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충전 단자함이 있고 여기 이제 심박 센서입니다. 여기와 물려서 충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븐일렉사와 다르게 중강도 그 자동 운동 모드가 남자는 102걸음 분당, 여자는 112걸음을 5분 동안 지속하고 있을 때 자동 운동 모드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아까 보셨죠? 스타트 버전. 스타트를 롱프레스 하게 되면 수동 운동 모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점은 운동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10초 단위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 손실률이 좀 높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이것도 배터리 잔량이 한 칸 이하일 때는 반드시 충전을 해서 예, 방전이 되게 되면 저장되어 있던 그 데이터들이 소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충전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수동 운동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HR 버전들은 롱프레스나 걷기 뛰기 하면 이용자가 오프하기 전까지는 계속 다음날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프를 해줘야 되는데 이 파트로는 분당 30걸음 이내가 유지되면 중강도 운동하다가 휴식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1시간 동안의 활동이 많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제 꺼지는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 제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제품이네요. 인바디사의 인랩 워치입니다. 네, 처음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간이 나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스와이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됩니다. 차이점이. 이거 반대로 좀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자, 보세요. 시간에서 배터리도 이제 잔량 표시 나오고요. 걸음수, 그리고 심박수, 그리고 이거는 별도의 기능인데 그냥 호흡 조절하는 건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아래로도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걸음수와 소비 칼로리, 거리 등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내리면 또 옆으로 가게 되고 심박수에서도 이렇게 가면 수동으로 측정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심박수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설명은 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남아있네요. 네, 깜빡했습니다. 충전 허브 방식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USB 단자함에 이렇게 충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물을 보셨죠? 그런 기능들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놨고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와이프 방식이다라는 거 그리고 좀그 걸음수와 심박수 체크가 이 기능은 조금 엄격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강도는 어떻게 하느냐 걷기와 뛰기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보여드릴게요. 이 중강도 운동 원리라고 보이시죠? 네. 중강도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두 발이 땅에 닿아 있는가 아니면 한 발만 땅에 닿는가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두 발이 땅에 닿다라는 건 걷고 있다라는 거고 한 발만 땅에 닿다라는 건 이제 달리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떤 기준이 없이 달리거나 걷거나로 중강도 운동을 인지하는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심박수나 배터리 다 동일하고 단지 운동 모드 C는 5초 단위로 측정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또 자세하게 교육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회사의 제품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교육 때도 또 만날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십시오. 이게 제품 설명서인데요. 요거는 작년에 수행했던 보건소에서 대상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제작을 해서 어, 대상자분들한테 제공했던 내용을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세요? 잘 만들었죠? 네. 저희가 이용자용 매뉴얼을 만들어 놨지만 또 그 외에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대상자를 위해서 이렇게 상세 설명, 활동량에 대한 상세 설명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남아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품별 장단점 한번 볼까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워치형으로 디자인 호감도가 매우 높고 그렇지만 스와이프 기능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심박수 데이터의 어떤 편차가 크다라는 이런 장단점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 파트론 사건은 심박수 데이터의 정확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수동 운동을 할 때는 중강도 범위 그 이상일 때는 경고 진동음이 울리는 기능도 좀 숨어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배터리 충전이 좀 오래 걸리고 충전 접촉이 됐나 안 됐나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보여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에 반해서 우리 세븐일랩 것들은 어떤지. 네. 20초 이내 정도의 어떤 페어링이 걸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HR3 올해 새롭게 들어온 것들은 아까 보셨지만 뭐 스톱워치 기능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기능이 많아서 터치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계 그 줄이 잘 빠질 수 있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HR 2.5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줄 연결 부위에 고장 발생률이 좀 높은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분당 그 145걸음을 도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테스트 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네. 선택은 보건소의 자유입니다.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이 네 가지 기능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잘 테스트해 보시고, 장기간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장 일치하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교육 때 또 만나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